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의 두 번째 소단원인 전자기파와 기하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다섯 번째 차시로 렌즈에 의한 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적인 볼록 렌즈 하나를 생각하겠습니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렌즈의 회전 대칭을 이루는 축을 광축이라 부르는데요. 볼록 렌즈는 이 광축 부분에서의 두께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죠. 이 볼록 렌즈를 향해서 광축의 평행한 광선을 입사시키면 렌즈 속으로 들어가면서 굴절하고 다시 빠져나오면서 굴절하게 됩니다. 기하학적으로 광축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모이는 광선을 만들게 되죠. 굴절된 각은 저번 시간에 계산해봤듯이 정확히 한 점에 모이진 않습니다. 그치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축 광선으로 근사하게 되면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죠. 여기에 대한 대수적인 증명 과정은 레벨 2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축의 평행한 광선이 볼록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모이는 지점을 포커스, 초점이라 부릅니다. 광축 근처의 광선을 고려하겠지만 작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더 추가할게요. 실제 렌즈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빛은 렌즈로 들어가면서 한번 굴절하고 다시 나오면서 한 번 더 굴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렌즈 내부에서 빛이 이동하는 길이가 생기고 이 길이는 위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축 광선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빛이 한 초점에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빛도 렌즈의 두께로 인해서 빛의 경로가 편향되는데요. 이 길이 역시 렌즈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는 렌즈의 두께를 무시하는 걸로 두 번 굴절에 의한 편향 길이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걸 thin lens approximation, 얇은 렌즈 근사라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렌즈의 중심면에서 한 번만 굴절되는 걸로 작동할 수 있고,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은 굴절 없이 그대로 직진하게 되겠죠. 만약에 광축의 평행한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었다고 해도 얇은 렌즈라면 초점 거리가 좌우 대칭으로 같은 지점에 생기게 됩니다. 이건 레벨 2에서 증명하게 될 겁니다. 빛의 반사와 굴절의 법칙은 반대 방향으로도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물체 쪽의 초점으로 들어오는 빛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목 렌즈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목 렌즈는 광축에서의 두께가 가장자리보다 얇은 렌즈죠. 오목 렌즈를 향해서 광축의 평행한 광선을 입사시키면 빛은 전체적으로 광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은 퍼지는 광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퍼지는 빛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거의 한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축 광선과 얇은 렌즈 근사를 적용하면 정확히 하나의 초점을 정의할 수 있죠. 즉 평행광선이 오목렌즈를 통과할 때는 마치 오목렌즈의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상과 허상을 구분했던 것처럼 빛이 실제 모인 볼록렌즈의 초점을 실초점이라 부른다면 빛의 연장선이 모인 오목렌즈의 초점을 허초점이라 부를 수 있겠죠. 여기서 왼쪽의 허초점은 위치상 물체 쪽에 있지만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광선으로 정한 지점이기 때문에 상쪽에 있는 허초점이 됩니다. 그리고 오목렌즈 역시 중심으로 들어오는 광선은 내부 진행거리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물체 쪽 허초점으로 들어가려는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록 렌즈가 만드는 상의 모습과 위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얇은 렌즈와 근축 광선을 가정할 거기 때문에 렌즈는 그냥 선으로 그렸습니다. 볼록 렌즈의 초점은 볼록 렌즈로부터 F만큼 떨어져 있다고 둘 건데요. 얇은 렌즈에서는 초점 거리가 양쪽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에서는 초점 거리의 2배의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해 둘게요. 이제 볼록 렌즈의 왼쪽의 물체를 둬보겠습니다. 특별히 EF보다 먼 곳에 뒀습니다. 이 물체의 상을 작동하기 위해서 화살표의 위쪽 끝에서 나온 경로를 그려볼 건데요. 일단 광축에 평행한 광선은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또 물체 쪽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야 되겠죠. 두 개의 광선만으로도 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중심을 지나는 광선도 그려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화살표 위쪽 끝부분이고 아래쪽 끝부분은 광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광축 위에 그리면 되죠.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A로 두고 볼록 렌즈로부터 상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로 두겠습니다.
상의 크기는 이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물체에 대한 상의 크기 비율인 매그니피케이션, 배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의 보호를 붙인 이유는 상이 뒤집혀 있는 inverted image, 도립상을 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는데요. 이렇게 광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상이 확대된 정도를 transverse magnification, 가로 배율이라 부릅니다. 레벨 1에서는 다른 형태의 배율을 다룰 건 아니라서 여기서는 그냥 배율이라고 하면 가로 배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율은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립상을 음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이제 이 식을 연립해서 정리하면 물체의 위치 A와 상의 위치 B가 초점거리 F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식이 바로 가우시안 thin lens formula, 가우스의 얇은 렌즈 공식입니다. 이제 이 식을 보면 A가 EF보다 클 때는 B는 항상 EF보다 작게 나타나고 배율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 또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축소 도립상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체 위치를 EF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 작도만 봐도 위치 관계가 명확하죠.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와 같습니다. 수식으로 확인해도 A가 EF가 되면 B가 EF가 똑같이 되고요. 배율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되는 도립상이 됩니다. 이제 물체를 EF보다 안쪽에 배치해 볼게요. A가 EF보다 작으면 B가 EF보다 크게 되고요. 배율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또는 절대값이 1보다 큰 음수가 되기 때문에 확대 도립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체를 초점까지 가져오게 되면 상의 위치는 무한히 멀어지게 되고 작도를 해봐도 이 두 개의 광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어봐도 상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물체를 초점 안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더 이상 볼록 렌즈의 오른쪽에서는 빛이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허상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왼쪽 초점을 지나는 빛의 경로를 그리려면 초점에서 나온 것 같은 빛이 화살표의 오른쪽 끝을 지나도록 그린 다음에 볼록 렌즈의 오른쪽에서 평행광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연장선도 같은 지점에서 모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황을 대수적으로 계산해보면 A가 F보다 작은 양수일 때 B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확히 상에 있는 지점이 볼록 렌즈로부터 마이너스 B만큼 떨어져 있게 됩니다. 여기서 B는 볼록 렌즈의 오른쪽 부분에 생기는 상까지 거리기 때문에 B가 음수가 된다는 건 볼록 렌즈의 왼쪽 편에 상이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배율은 1보다 커지게 되죠. 배율이 양수기 때문에 정립상이 되고 1보다 크기 때문에 확대 정립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렌즈의 왼쪽에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해서 어떻게 상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상이 생겨야 빛이 실제로 모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볼록 렌즈의 오른쪽 편으로 떨어진 상의 위치를 양수 B값으로 정했기 때문에 B가 양수여야 실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상이 렌즈의 왼쪽에 생겼다는 건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실제로 모이지 않고 광선의 연장선에 모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빛값이 음수가 되고 허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볼록 렌즈가 만드는 상의 형태를 다시 정리해보면 물체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행광선이 초점을 지나는 경로가 위치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항상 고정된 광선 경로 위에서만 상이 형성되죠. 그러면 상의 크기는 상의 위치에서 초점 거리를 뺀 길이인 B-F에 정비례하게 됩니다. 또는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볼록 렌즈의 배율이 -F분의 B-F라고 쓸 수도 있죠. 이제 잠깐 작도를 멈추고 물체와 상의 위치 관계를 대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점거리 F를 렌즈로부터 물체와 상까지 거리인 A와 B로 표현된 가우스 관계식을 쓸 수도 있지만 각 초점으로부터 물체와 상까지의 거리인 X 오브젝트와 X 이미지를 정의해서 배율과 렌즈 공식을 조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렌즈의 배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초점거리 F를 XO와 XI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식을 뉴토니안 thin lens formula, 뉴턴의 얇은 렌즈 공식이라 부르죠. 그리고 XO와 XI는 각각 초점으로부터 잰 뉴턴 방식의 거리, 뉴턴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율을 이 뉴턴 거리로 표현해보면 물체 위치에 따라서 상의 크기와 형태를 예상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배율을 뉴턴 거리 XO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물체의 뉴턴 거리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배율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도립상이 되고, B가 양수가 되면서 실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초점의 위치 F를 기준으로 XO가 F보다 크다면 축소 도립실상, XO가 F보다 작다면 확대 도립실상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O가 0이 되는 지점, 즉 물체가 초점에 있는 경우는 배율이 발산하기 때문에 상이 존재하지 않고, 물체가 초점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 즉 물체의 뉴턴 거리가 음수긴 한데 마이너스 F보다 크다면 M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정립상, B가 음수가 되면서 확대 정립 허상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오목렌즈가 만드는 상의 모습과 위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목렌즈의 초점은 오목렌즈로부터 대칭적으로 F만큼 떨어져 있다고 둘 건데요. 오목렌즈는 볼록렌즈랑 다르게 상 방향의 초점과 물체 방향의 초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는 허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의 위치를 마이너스 F로 정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잡아야 물체 쪽의 초점으로부터 물체까지 거리인 물체의 뉴턴 거리를 A-F로 쓸 수 있고, 상 쪽의 초점으로부터 상까지 거리인 상의 뉴턴 거리를 B-F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체의 상을 작도하기 위해서 오목 렌즈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에 물체를 놓고 화살표의 위쪽 끝에서 나온 광선의 경로를 그려볼게요. 일단 광축에 평행한 광선은 상 쪽의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 쪽 허초점을 향하는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고,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하게 됩니다. 오목렌즈에서는 광선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 허상이 생기게 됩니다. 상의 크기는 이 길이가 되는데요. 여기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렌즈의 배율을 볼록렌즈랑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허상이기 때문에 B가 음수인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A와 B에 대한 배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호 규칙만 잘 따르면 볼록 렌즈 표현과 똑같이 나타나죠. 오목 렌즈에서는 물체를 어느 곳에 놓더라도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을 만들게 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물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광선의 경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의 상은 마이너스 F부터 렌즈 사이의 공간에서 축소된 허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B와 초점 거리에 대한 배율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건 뉴턴 거리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렌즈 공식의 뉴턴 표현과 가우스 표현까지 볼록 렌즈에서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에 오목 렌즈 초점 거리를 음수로 취급해야 하죠. 여기서도 배율을 뉴턴 거리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물체의 뉴턴 거리는 항상 마이너스 F보다 크기 때문에 배율이 1보다 작은 양수가 되면서 축소 정립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항상 축소 정립 허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실제 수치 계산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점 거리가 10cm인 볼록 렌즈를 놓고 볼록 렌즈로부터 30cm 거리에 길이가 2mm인 물체를 놓겠습니다. 좌표는 오른쪽이 양수가 되도록 잡았고, 물체의 길이는 근축 광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작게 잡긴 했지만 작도를 위해서 스케일을 크게 그렸습니다. 먼저 가우스 공식을 이용해서 상의 위치가 15cm가 된다는 걸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의 배율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즉 물체의 상은 15cm의 위치에 크기가 1mm로 축소된 도립실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뉴턴 공식도 써보겠습니다. 물체의 뉴턴 거리가 20cm이기 때문에 상의 뉴턴 거리는 5cm가 됩니다. 배율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똑같이 계산되죠. 물론 작도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크기 1mm의 도립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다시 오른쪽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상의 뉴턴 거리가 5cm라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이 물체를 렌즈로부터 6cm 떨어진 곳에 놓겠습니다. 확대상 작도를 할 거라서 세로축을 조금 축소해서 그렸습니다. 가우스 공식을 적용하면 상의 위치가 마이너스 15cm가 되는데요. 이건 렌즈의 왼쪽으로 15cm 위치에 허상이 생긴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죠. 배율은 2.5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5mm로 확대된 확대 정립 허상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물체의 뉴턴 거리가 마이너스 4cm이기 때문에 상의 뉴턴 거리가 마이너스 25cm가 되고 배율이 2.5가 된다고 계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작도를 이용해서 상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찾은 다음에 여기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배율과 위치를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마이너스 10cm인 오목렌즈를 놓고 오목렌즈로부터 30cm의 거리에 길이가 2mm인 물체를 놓겠습니다. 먼저 가우스 공식을 이용하면 상의 위치는 마이너스 7.5cm가 되고 상의 배율은 4분의 1이 됩니다. 즉 물체의 상은 렌즈의 왼쪽으로 7.5cm의 위치에 크기가 0.5mm로 축소된 축소 정립 허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뉴턴의 공식으로도 계산해보면 물체의 뉴턴 거리가 40cm이기 때문에 상의 뉴턴 거리는 2.5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배율은 4분의 1로 똑같이 계산됩니다. 물론 작도를 해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배율이 4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상의 위치가 오목렌즈로부터 7.5cm 떨어져 있다는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볼록 렌즈 두 개가 만드는 물체의 최종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물체는 왼쪽 볼록 렌즈에서 왼쪽으로 15cm 떨어진 곳에 놓고 두 렌즈의 초점은 각각 10cm, 15cm, 두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는 35cm로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 볼록 렌즈로부터 오른쪽으로 30cm 떨어진 지점에 생기고 배율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볼록 렌즈에 의해서 꺾인 빛들은 두 번째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다시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은 정확히 첫 번째 볼록 렌즈가 만든 상을 물체로 간주했을 때 만들어지는 상이 되죠. 빛이 이 물체에서 출발한 거랑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두 번째 볼록 렌즈로부터 왼쪽으로 5cm인 지점에 놓여 있는 물체상을 두 번째 볼록 렌즈의 왼쪽 7.5cm 위치에서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종상의 배율은 각 볼록 렌즈의 배율을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상을 거꾸로 돌려서 2배 크기로 만들었다가 그대로 1.5배 크기로 만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거꾸로 돌려서 3배의 크기가 된 거죠. 이번에는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차례대로 써볼게요. 물체의 위치는 오목렌즈 왼쪽으로 15cm 위치에 두고 두 렌즈의 초점은 각각 마이너스 10cm 플러스 10cm, 두 렌즈 사이의 거리는 20cm로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오목렌즈에 의한 상은 오목렌즈로부터 왼쪽으로 6cm 떨어진 지점에 생기고 배율은 0.4가 됩니다. 오목렌즈가 만든 허상도 볼록렌즈 입장에서는 왼쪽 26cm 지점에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볼록렌즈로부터 오른쪽 16.25cm 지점에 도립 실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볼록렌즈에 의한 배율은 마이너스 0.625이기 때문에 렌즈 개 전체 배율은 마이너스 0.25, 즉 크기가 4분의 1로 축소된 도립상이 생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축 광선과 얇은 렌즈 근사를 사용했을 때 렌즈를 통과하는 광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얇은 렌즈를 가정했기 때문에 광선은 중심면에서 한 번만 꺾이는 걸로 작동할 수 있었고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광선은 직진한다고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축 광선도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볼록 렌즈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이 실초점으로 모이도록 꺾이고 오목 렌즈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이 허초점으로 나온 것처럼 꺾이도록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반사의 법칙이나 굴절의 법칙은 여기 성립하기 때문에 초점으로 들어간 빛은 광축에 평행하도록 꺾인다고 적용해도 되었습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서 작도를 해보면 렌즈의 가우스 공식도 유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표현된 상까지의 거리 b는 양수일 때 실상, 음수일 때 허상을 의미하도록 잡았고 배율 역시 양수일 때 정립, 음수일 때 도립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이 공식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전부 작동되도록 하려면 초점 거리가 양수인 게 볼록 렌즈, 음수인 게 오목 렌즈가 되도록 잡으면 되죠. 물론 렌즈의 뉴턴 공식도 같이 유도해서 렌즈가 만드는 상의 형태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